예, 우리 파트 6 인사급여 회계 처리해서 455페이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세무사랑 프로에 보시면 회계관리 부가가치 인사급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급여에 근로소득 관리 쪽에 보시면 급여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급여 대장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1월달 급여를 보시게 되면 급여 자료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급여 500만 원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예수금 관련해서 다 91만 7,420원 나와 있고요. 차액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회계 처리를 수동으로 직접 하나하나 그러니까 전표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자동으로 회계 처리하자라는 거죠. 이미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급여 관련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밑에 보시면 급여자료 회계 처리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 관리에 대해서도 보시면 퇴직금 계산하고 나면 퇴직소득 자료 회계 처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도 일용직 근로소득이 입력이 되고 나면 우리 하단 부분에 일용직 급여 자료 회계 처리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탭으로 넘어가서 사업 기타 종교 부분입니다. 사업 소득, 즉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을 거고요.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관리에서도 자료가 입력되고 나면 기타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회계 처리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급여, 일용직,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급여 자료, 우리 급여 자료 관련해서 자료를 입력하고 하는 부분들은 세무편이나 레시피 세무편이나 연말정산편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확인하시기로 하고, 자, 입력되어 있는 자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6번에 지급 일자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급여 자료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원급여, 임원급여 대 예수금 대 미지급금에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직원별로, 자,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살펴보면 김세무부터 한신임까지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에 대한 계정 과목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 근로소득 관리에 사원 등록에 가시게 되면 사원 등록에 우리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직원들마다, 사원들마다 추가 사항이 있는데, 추가 사항에 가면 9번의 회계 처리 관련해서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계정 분류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급여 자료 회계 처리로 갑니다. 자, 급여 자료 회계 처리에서 메뉴를 실행을 시키시면 458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귀속연월을 해서 자, 1월 달부터 자, 12월 달까지 전체를 전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관련되는 자료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전표 발생일까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커스가 위치되어 있는 월별로 해서 금액과 그러니까 그 계정 과목과 금액 내용이 나와 있고요. 하단 부분에 이제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예수금 관련되는 거래처 정보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표 발생일. 전표 발생일은 기본적으로 우리 급여 대장상에 지급 연월일로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다음 달 10일 날 지급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전표 발생일도 다음 달 10일 날로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그러니까 지급 일자가 다음 연도 12월 달 같은 경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3년도로 회계 연도가 바뀌어 버리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급 연월을, 전표 발생 일자를 2022년 12월 31일자로 동일한 회계 연도에 들어오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F7번에 붕괴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클릭하셔갖고 붕괴를 할 때 기본적인 내용들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표 발생일 설정은 기본적으로 직업 월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월일로 처리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급여 항목 적용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항목명으로 설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0번 선택하시면 되겠고, 계정별 합산은 기본적으로는 합산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합산하는 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합산하는 걸로 처리하는데 2번 차변 급여 항목만 합산하시면 됩니다. 2번 실무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설정해서 해보니까 2번이 가장 그러니까 제 스타일에 맞는 것 같고 실무적으로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게 맞는지는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설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룹별 합산할 거냐라는 건데 그룹별로 합산하지 않는 걸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설정을 하시고 하단 부분에 공제 항목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각종 예수금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금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적요 내용 기록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계정 과목 예수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제 차인 지급액이 보통 예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서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 이 부분을 우리는 미지급금하고 보통 예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금과 관련되는 각종 거래처를 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고,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자동회계 처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전년도 불록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갖고 작년도에 설정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예수금 관련해서는 관련 거래처 정보들을 전부 다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등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관련되는 전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붕괴 설정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관련되는 거래처 그러니까 거래처 코드가 다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된 상태에서 F4번 전표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계 기간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있죠. 자, 2022년 12월 31일로 이 부분은 수정을 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반 전표로 해서 하나하나 체크되면서 전표 처리가 12달치 회계 처리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가서 전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회계편에서 재무회계의 일반 전표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월 달 전표를 보게 되면 12월 달 전표 급여라고 나오죠. 그죠? 급여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급여라고 표시되는 것들이 자동 처리된 전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급여 자료, 급여 대장을 통해서 수동으로 붕괴하기보다는 직접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처리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간편하게,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용직 급여 자료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 쪽에서 일용직 사원이 등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일용직 사원 등록되어 있고, 이 등록되어 있는 일용직에 대해서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이나 일용직 급여 자료 일괄 입력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입력을 했을 겁니다. 저는 여기 일괄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입력이 되어 있고 관련되는 부분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일용직 급여 자료 회계 처리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급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조회 구분에 있어서는 화살표 눌러보시면 귀속 연월이 있고 직업 연월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 처리는 귀속 연월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상단에 적요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적요 설정은 항목명하고 동일하게 사용하는 걸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F8번 기본 계정 설정이라고 해서 계정 과목 일용직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원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제조 원가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일용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처리를 하게 되면 제조 원가는 500번이죠. 500번대 개정으로 해서 기타 공제는 그러니까 예수금이 되죠. 예수금에서 254번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54번. 그다음 미지급금으로 해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고 조회 구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조회를 하게 되면 일용직 관련되는 부분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관련되는 거래처 정보 등록해야 되는데 거래처 정보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463페이지에 보시면 거래처 관련해서 제가 적혀져 있는데 예수금 계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등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급여 자료 회계 처리 즉 일반 급여처럼 자동 설정 기능이 일반 급여에서는 있었지만 우리 일용직 급여 자료 회계 처리에는 자동 설정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하나하나 별도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불편하지만 등록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표 발생 일자도 직접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2022년 02월 28일 해서 전표 2022년 03월 31일 날로 이렇게 전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래처 정보를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정보 세무서 관련되는 부분은 605번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고용보험은 60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602번으로 제가 이미 거래처를 등록해 놨고요. 지방소득세는 구청이죠. 606번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603번.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도 603번입니다. 그죠? 거래처 등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3월 달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괄 자동 설정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죠? 월마다 하나하나 다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통해서 수정이 돼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뭐 일용직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거래처가 있는 게 나중에 사후 관리가 편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거래처까지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나면 관련되는 적요를 보시면 적요는 우리 F7번 적요 설정에서 항목명을 그대로 쓴다라고 했죠. 항목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끌고 와서 매돌분 급여 관련되는 내용으로 자동으로 뜹니다. 그죠? 요거는 또 어떻게 보면 급여 자료 회계 처리 적요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주는 측면이 또 있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택하신 다음에 F4번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반 전표로 해서 일용직에 대한 급여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전표 처리했는데 이 부분을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면 F6번 전표 전속 취소를 누르게 되면 일반 전표가 취소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전표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에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부분도 사업소득자 등록을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이 사업자들한테 사업소득 자료 입력이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자료 입력이 그러니까 자료가 나갔을 겁니다. 그게 3월 달도 있고 4월 달도 있고 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여가 나갔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사업소득 자료 회계 처리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 갖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F7번 분계 설정에 대해서 계정 과목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금 관련해서는 거래처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은 등록이 안 되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은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등록해 주시면 좋겠고, 자,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 이런 부분들 원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특수고용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이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업연월일 1월부터 12월까지 전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표 발생일은 오른쪽에 보시면 직업일로 전표 발생일 세팅이라고 해서 직업일자가 전표 발생일자로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분계 설정에서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항목은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네요. 자, 분계 설정에서 미지급금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601번이다라고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미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이 나중에 통장에서 돈 나갈 때 거래처 부문하고 연결해서 맞춰서 정리하실 수가 있죠. 거래처 일반 전표 처리할 때 거래처 코드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채권 채무와 관련되는 건 전부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주의해서 거래처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급여 자료,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급여 자료 다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설정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일반 전표에 추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사급여에 입력되어 있는 이 회계 자료를 그러니까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로 일반 전표가 되겠죠. 일반 전표로 회계 처리하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직접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었어야 된다면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업무 효율이 상당히 개선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자,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